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 특별 대담을 했는데, 역시 어제 두 번째 미사일을 쏜 직후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정말 북한의 훌륭한 대변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두 번째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역을 벗어난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그리고 기존 무기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훈련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렇게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이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있었던 대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그리고 UN 발표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이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식량 배분량을 줄였다. 6월부터는 더욱 줄일 전망이다.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동과 여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유엔도 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 쌀이 많다. 보관 비용만 연간 6천억 원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대화 교착 상태를 맞아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또 전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기자가 그 방법과 규모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냐 라고 묻자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야 간에 지금 전국이 교착 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이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듣던 질문하는 기자가 아니 시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두 번째 미사일을 쏜 상태에서 반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목소리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합의하는 것, 또 국민적인 합의,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야 지도부가 만날 것을, 즉 여야 지도부 회동을 또다시 제안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식량 지원을 북한 동포의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북한에게 쌀을 지원하는 것이 결코 북한 주민들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배만 불려주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식량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죠. 식량 지원,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김정은은 어떻게 선전할까요? 아, 내가 한 발, 두 발 쏘니까 미국과 남한이 정말 저렇게 무서워하면서 저렇게 전리품을 보내주더라 라는 체제 선전용 밖에 안 되죠.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힌다면 북한에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큽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는 한 인도적인 지원은 없다. 아니면 식량 지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식량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국군포로 돌려다오. 국군포로를 송환해 다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붙이던지, 이런 아무런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오늘 여당 앞장서서 지금 식량 지원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얘기하고 있죠.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관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을 복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야당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쌀을 주면 대화에 나올 것이다. 굉장한 착각이죠. 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맹비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에 맞아야 한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 이날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식량 지원이었다라면서 결국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거의 8, 90%를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에 북한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 굉장히 내용이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층에. 그리고 김정은 자신에게. 자, 최근 북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미사일 있었던 이 북한의 도발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호가를 높이려는 엄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제재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비핵화는 요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식량난이 실제로 심각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꽤 어려운 듯하다. 다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최근 북한 식량 사정을 실사한 UN 식량농업기구 FAQ 그리고 UN 세계식량계획 WFP 이들은 북한이 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 정부가 동의한 지역,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선택한 사람만 만난 뒤에 보고서를 낸 것이다. 어느 정도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 어렵습니다라고 강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정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490만 톤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적다. 올해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란 예상이다. 자, 이에 대해서 김 교수는 우선 가뭄, 홍수 등의 기후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연료 등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보관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실 곡물이 UN 그 보고서에서도 87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생산이 커졌다라는 거죠. 1990년대에는 한 해 350만 톤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00, 500만 톤 정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중국으로부터.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중국 개입 가능성이 90%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쌀값이 치솟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장마당의 쌀값이 올해 초 1kg당 5,000원이었는데 지난 4월 말에는 오히려 4,2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당을 통해서 거의 지금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품질 좋은 북한 쌀 대신에 값싼 중국 쌀을 더 먹는 것 같다라고 이 전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그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상황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세 계층이 있다. 김정은과 그 주변의 최고 권력층, 그리고 중간 관료층, 일반 주민층이다. 최고위층은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다. 로또에 당첨되는 정도다. 석탄 1조 원어치 팔면 8천억 원이 남는다.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는다. 중간 관료층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산다. 직장 월급은 3, 4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40에서 50센트가 되는데,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라고 하니까 월급으로는 못 살죠. 그래서 뇌물을 받아 산다라고 합니다. 자, 주민들은 시장에서 벌어먹고 산다. 최소한 700만 명 이상이다. 주민들은 번 돈의 10% 정도를 뇌물로 바친다. 북한은 관경 유착 사회다. 뇌물 비율이 부패로 무너진 소련 말기보다 2.7배나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지금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북한 안에서의 거의 자본주의화, 자본시장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죠. 지금 김 교수는 북한 주민들 전체 가계소득의 70%, 많으면 90% 이상이 이 장마당이라는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장마당에서 뭘 사고 파는지 물었더니 음식, 화장품, 의약품, 밀수품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쿠쿠 밥솥이 굉장히 인기 품목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주민들은 장사해서 먹고 살고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산다. 2000년대 중반 김정일이 시장은 자본주의의 서식처라면서 강하게 단속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2009년 화폐 개혁을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북한은 겉모양은 사회주의지만 그것을 떠받치는 것은 무역과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기둥이다. 지금 국제적인 대북 제재 속에서 김정은 이 당국이 기존의 어떤 배급제라는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서서히 자본주의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식량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그야말로 동정심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필품 공급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오히려 더욱더 오히려 거꾸로 노예화를 진행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즉 식량 지원은 결국 김정은만 배불릴 뿐입니다. 이 식량 지원을 해서 그 쌀이 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가 장담하죠? 그리고 미사일 쌀 돈이면 그 돈으로 얼마든지 쌀 사드릴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미사일을 한 번, 두 번이나 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식량 지원을,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을 정말 동포의 차원에서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북한의 대변인, 저는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이겠죠. 그러나 결코 북한 주민들을 돕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북한 동포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몰아가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반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